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2009학년도 6월 고1 전국 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 녹음 방송입니다. 잠시 후 2009학년도 6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안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선생님의 훈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아침부터 날씨가 참 덥죠? 이렇게 더울 때는 빨리 선선한 가을이 왔으면 하고 바랄 거예요. 여러분은 가을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많은 사람들이 낙엽을 떠올릴 거예요. 그럼 혹시 추풍낙엽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라는 뜻으로 어떤 형세나 세력이 낙엽처럼 시들어 우수수 떨어지고 흩어져 버리는 상황을 비유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옛 시인은 낙엽이 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돌아가던 개미가 구멍 찾기 어렵겠고 돌아오던 새는 둥지 찾기 쉽겠구나. 정말 그렇겠죠? 수북이 내려쌓인 낙엽에 개미의 집은 푹 파묻혔을 겁니다.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지경이라 찾기 어려웠지요. 그런데 새의 집은 그 반대입니다. 나무들이 잎을 다 떨어뜨리고 나니까 어디서나 훤히 드러나 보였지요. 새는 집 찾기가 훨씬 쉬워져서 좋겠다고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꼭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가뜩이나 추운 계절에 새의 집은 훨씬 더 춥겠지요. 반대로 개미는 집 찾기 불편해서 나쁘겠다고요? 그러나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낙엽이불 덕분에 개미집은 한결 따뜻할 테니까요. (2번) 이번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한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전통 활 속에 쓰이는 각궁이라는 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의 중요한 기능은 화살을 멀리 날리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각궁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개발된 각궁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다른 활에 비해 탄력성이 뛰어납니다. 시위를 걸기 전에 각궁은 양쪽 끝이 맞닿아 있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휘어 있습니다. 이 각궁을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시위를 걸면 탄력을 많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각궁은 스스로 충격을 잘 흡수합니다. 나무의 안팎에 소 힘줄과 솥불을 덧대고 그것을 미너 브레플로 붙여 화살을 쏘는 순간의 충격을 자체적으로 잘 흡수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양의 활에 비해 길이가 짧습니다. 이것은 몽골과 같은 기마 민족이 쓰는 형태로 말을 타고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전통 활 속에 쓰이는 화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번에는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너 요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생물적 방제에 대해 들어봤니? 언젠가 들어보기는 했는데 잘은 몰라. 생물적 방제는 해충에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해충의 천적들을 이용하여 해충의 숫자를 줄이거나 없애는 친환경적인 방법이야. 좋은 방법이네. 그런데 보통 해충의 천적은 농산물이 해충에 의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잖아. 자연적으로 천적이 나타나 해충을 없애기를 기다렸다가는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텐데. 맞아. 효과적인 생물적 방제를 하려면 해충이 나타나는 때에 천적도 같이 있어야 하지. 그래서 천적을 인공적으로 대량 사육해서 해충이 나타난 지역에 풀어 해충을 잡도록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배춧잎을 갉아먹는 진드물을 잡기 위해 무당벌레를 풀어놓는 거야. 아, 그래? 그런데 혹시 문제점은 없니? 일단 농약에 비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가 느리고 해충이 나타난 시기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지. 그렇구나. 부족한 부분이 빨리 개선된다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좋겠네. (4번과 5번) 다음은 토론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터넷을 통한 읽기 활동이 지적 능력을 증진시키는가를 논제로 독서반 토론자와 정보반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 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는 심사위원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독서반 토론자께서는 근거를 제시하여 기본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최근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미국 중고생들의 읽기 시험 성적이 10년 전에 비해 3분의 1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인터넷의 무수한 자료 중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대충 읽고 판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읽기 활동은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정보반 토론자께서 기본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미시간 주립대 랜드스피로 교수는 5개 정도의 웹사이트와 한두 개의 블로그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책 한 권을 읽는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읽기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조합해 생각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독서보다 다양하고 높은 차원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읽기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두 부서 토론자께서는 상대방 주장에 반론해 주십시오. 단순히 정보를 탐색하고 조합하는 능력으로 지적 능력을 증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터넷 읽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개념이나 원리 등 기초적인 지식들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검색해서 찾으면 되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지적 능력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는 능력은 정보 습득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억하고 안 하고는 책이나 인터넷이나 똑같은 것이 아닌가요? 지적 능력은 무엇을 통해 읽느냐에 따라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읽기 습관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물론 개개인의 읽기 습관은 지적 능력 향상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이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 단어를 검색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검색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인터넷을 통한 읽기 활동이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집중하여 암기를 하지 않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은 이제 숨쉬고 말하는 것처럼 필수적인 활동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읽기를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지적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